시행이라는 것은 뭔가 해본다는 거지. 뭐 던질 게 있으면 던져본다. 음, 뽑을 게 있으면 뽑아본다. 이런 거. 뭔가 해본다. 그게 시행이야.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은 뭐냐면 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너가 동전을 던지고 있고 동전의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 사건이야. 내가 일어나는 게 내가 바라던 게 일어났으니까 앞면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진짜 앞면이 나왔어. 그럼 뭐야? 사건이 일어난 거지 뭐. 근데 뒷면이 나왔네? 아유. 그럼 뭐지? 사건이 안 일어난 거야. 이걸 여사건이라 그래. 내가 바라지 않던 게 나오면 여사건, 내가 바라는 게 나오면 사건 이렇게 하는 거고 사건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뭐지? 막 좀 되게 뚠뚠뚠뚠뚠 이런 배경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아 기분이. 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건데 뭐 이벤트라고 얘기해 영어로. 짜잔 하고 나온 거야. 그 약간 좀 긍정적인 감정을 좀 담아 볼게. 그리고 사건 말고 여기 근원 사건이 있는데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책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라고 나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뭔 소리지? 조금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주사위가 있는데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짝수라는 말을 했어. 이게 근원 사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더 쪼갤 수 있거든. 짝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2와 4와 6을 말하지 주사위에서 하고 할 말이 이렇게 더 있으면 이건 근원 사건이 아니야.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근원 사건이 아니고 2, 4, 6이 짝수죠. 이렇게 말하면 2나 4나 6은 근원 사건이에요. 내 말 알겠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건 근원 사건이 아니고 얘네들이 근원 사건이야. 근원 사건이란 요런 거거든. 뭐 그래서 좀 알아들었는지 한번 보자. 음, 뭐가 있지?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자, 요거 팜팜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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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X, 2번 X, 3번 X, 4번 X 번호가 다 붙어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꺼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누가 동그라미요. 즉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요. 그랬어. 그럼 동그라미란 말은 근원 사건이 아니야. 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3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더 파고들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건 근원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근원이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어. 근데 예제가 조금 어설프다. 느낌 오니? 네, 그 느낌이 오면 성공. 근원 사건은 그런 거고 전 사건. 전 사건이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부 다. 전 사건이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부 다. 또 주사위 예제를 드네. 이게 가장 간단해가지고 주사위는 그럼 사건, 전 사건 1, 2, 3, 4, 5, 6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전 사건인 거. 공 사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그게 공이야. 텅 빈 사건.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태. 그 사건들을 사실 사건이라 부를 것도 없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공집합, 공집합. 이게 공 사건이야. 그래서 공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 그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뭐. 음. 전 사건 6개 중에 6개가 다 일어났어요. 이게 전 사건 전부 다 일어나는 게. 그럼 항상 확률이 1이 되는 거라서 뭐 별로 의미 없음. 전 사건을 전체 집합 U로 표현하기도 하지. 공집합을 공사건을 공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네, 뭐 요런 얘기들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 자, 배반 사건까지 얘기해 볼까? 배반이라는 것은 말이지 교집합이 없다 이런 배반인 상태란 교집합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A가 집합인데 1, 2가 있고 B가 집합인데 3, 4, 5가 있어. 둘이 교집합이 있니? 그럼 A와 B는 배반이네 이렇게 말하면 돼. 배반이다. 교집합이 없다. 배반이다. 이 말이 좀 자꾸 자주 잊어먹는 말 중에 하나야. 왠지 자꾸 다른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서 좀 강조를 조금 자주 할게. 나올 때마다. 혹시 여기 얘기까지 듣고 좀 아리송한 건 없었니? 또 뭐 안 말한 단어 없나? 표본 공간이란 단어 말 안 했다. 뭐 표본이란 우리가 말 그대로 샘플이지. 샘플. 뭐야 그게? 그러면 그냥 내가 사건들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뭐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 그 사건들을 죄다 모아놓은 거고 여기서 공간이란 집합이란 뜻이야. 그냥 별거 없어요. 내가 이제 뭔가를 실시했고 내가 뭔가를 해봤고 거기서 얻은 결과들이 쭉쭉 나올 거 아니니 그걸 모아놨다.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주사위 얘기를 하게 되네. 주사위를 던졌어. 뭐뭐 나올 수 있어? 뭐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집합 만든 거. 공간이란 집합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장이나 상황은 또 있을 수는 있기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자. 표본 공간이 있어요. 표본 공간이 1부터 뭐까지 있지? 네, 8까지 다 있고 집합 A는 2, 4, 6, 8이다. 그래서 2, 4, 6, 8입니다. 집합 B는요? 네, 1, 3, 4, 6, 7입니다. 이렇게 A와 B 모두 배반인 사건 그랬어. A와도 배반이고 B와도 배반인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자, 배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그냥 단순하게 그들과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집합이 없어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은? 그럼 시중에서 이 사람도 교집합, 이 사람과도 교집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해 라는 뜻이고 그런 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있으면 뭐 다 생각해. 괜찮아. C에 자 2, 4, 6, 8도 C에 있으면 안 되고 1, 3, 4, 5, 7도 있으면 안 돼. 일단 공집합 좋아. 텅 빈 거. 아니면 5. 그지 5 이제 아무랑도 안 겹치잖아. 5 괜찮아. 또 있나?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끝. 다 찾았어. 그래서 배반인 사건 C의 개수 그러면 사건 C의 개수란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가능한 C를 여러 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또 된다 하더라고. 여기서의 C의 개수란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해 가는 걸 얘기한단다. 그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확률은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데 그 뒤부터는 갑자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돌아가. 예전에 다 하던 거거든. 겁낼 필요는 전혀 없어. 확률이란 어렵지 않다는 거 시작은 뒤로 가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확률이라는 게 결국 뭐야? 그냥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하는 게 확률이죠. 그래 맞아 그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개수를 세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해 왔어요. 개수를 막 셌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은 확률도 있다라는 개수를 셀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걸 배우게 돼. 그래서 기하학적인 확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는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왜? 뭔가 되게 애매해. 이따 보여줄게. 개수를 못 세니까 전체분의 부분이란 개념은 좋은데 이때 전체의 넓이 또 일부의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의 길이와 일부의 길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개수를 세지 않아요. 왜 안 세지? 세면 좋은데 이런 개념을 왜 만든 걸까? 자, 조금만 한번 그 필요성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 쓸데없는 거 안 만들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자, 요 색칠한 곳에 내가 동전을 던져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야시장인가 이런 게 열렸어. 항상 그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거기 이제 특별 시장이 열려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그 시장 한켠에 요렇게 딱 표를 이렇게 요렇게 요만 진짜 동전 하나가 딱 들어갈 만한 요렇게 그런 선을 그려놓고 있잖아. 자, 100원짜리를 던져서 쏙 들어가면 거기 써있는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저씨가 계셨거든. 갑자기 생각났다. 근데 나 진짜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수업 때. 네. 진짜 정말 100원짜리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 이거 진짜 불가능해. 그냥 던져가지고 멀리 던져서 근데 내가 딱 들어갔어. 또 500원 500원 받았다. 그리고 얼른 가서 떡볶이 사 먹었지 친구들이랑. 아저씨가 좀 되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 내 친구들은 다 걸려가지고 그냥 돈을 다 못했거든. 3명이 갔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지. 다 사줬어. 그냥 같이 먹자. 아무튼 이게 여기 떨어질지 동전이 여기 떨어질지 여기 떨어질지 여기 떨어질지 모르잖아. 개수 쉬어봐봐. 몇 개나 나와. 수없이 많은 경우가 나오겠지. 이걸 어떻게 세냐 이거야. 세서 확률을 구하려 하면 아니, 무한히 많은데 무한대가 답인가? 그런 게 어디서 확률이 뭐라도 있겠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미션이 주어지면 개수를 세는 일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만약에 상상해보면 여긴 4고 여기 4니까 4, 4, 16이 전체의 넓이야. 그리고 여기 2는 4가 조 안의 넓이지. 이걸로 해결을 보자는 거야. 넓이는 확률 4분의 1. 여기 떨어질 확률이 4분의 1이다. 4번 중에 한 번은 저기 들어간다. 동전이. 근데 쏙 들어가려면 사실 이제 동전의 크기도 조금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다트 던지기를 좀 예제로 많이 써. 바늘처럼. 그지? 동전은 크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쏙 들어가려면 이렇게 걸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면 또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여긴 또 못 가요. 약간 이런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할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다트를 던지는 거고 내가 던지는 물건의 넓이 같은 건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잡을 때부터 복잡하면 조금 곤란하다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들어갈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차츰 더 일단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얘기를 시작할게. 책에도 이것도 나오잖아. 요렇게 생긴 뭐 어떤 이제 좀 게임판이 있다. 공평해야 되는데 넓이가 똑같을 때 색칠한 대로 내가 던진 게 들어가게 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넓이가 일정하면 개수만으로도 넓이를 구한 거의 비율과 똑같은 비율이 나오긴 해. 1, 2, 3, 4, 8분의 4인 2분의 1이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원래는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개수 세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걸 써요. 개수를 세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 기하학적 확률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빛 어딨냐?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뭐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우리가 늘 하던 그 확률 계산을 해야지. 몇 분의 몇 이렇게. 귀찮아. 그래서 되게 좀 여기가 풀어보면 알 거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내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은 되게 귀찮아해. 개수를 세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야 일.
아, 선생님 이거 완전 일이에요 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좀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이건 선배들의 주로 얘기였고 우리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가보겠어요. 아차, 여기에다가 하나 더 기록할게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개수를 주로 세는 거. 개수를 통계적 확률. 이제 뭐 하는 확률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개수를 세서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은 또 뭐고 통계는 뭐가 좀 다른가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기하학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좀 달라요. 통계라는 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을 구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 2분의 1이어야 돼. 근데 그건 수학으로 생각해 본 거야. 그래야 하지 않겠니?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합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 근데 사실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통계는 그런 게 아니고 야 어떻게 그걸 알아? 내 해봐야 알지. 그래서 진짜 해보는 거야. 동전을 10번 던졌네. 근데 앞면이 7번 나왔네.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7인 거야. 허이 뭐야 2분의 1이잖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10번 던지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와? 정말 2분의 1에 비슷하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수의 법칙에 담긴 의미라고 좀 보면 되겠거든. 자,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정말 수학에 가까이 가. 수학에 가까이 간다고? 야, 신기하네. 수학은 뭐야?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달한 결론인데 아직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이게 현실이라고 보면 내 경험은 말이야 수학을 쫓아가게 돼 있어. 예, 경험은 이상적인 수학을 쫓아가게 돼 있어 라는 법칙이에요. 실제로 확인이 돼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 짜서 1000번 1000번 돌리잖아. 진짜 나와. 자, 잠깐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이럴 때 또 코딩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니? 자, 뭐 동전 던지기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게. 어디 갔냐? 왜 안 나오지? 나오세요, 파이썬. 이제 내 수업, 이제 코딩 수업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야. 이렇게 학문적인 거를 확인하는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진짜 실무 프로그래밍 이제 하는 애들이 있거든. 자기 취향이지 뭐. 어느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 자, 보자. for 하고서 이나 range 들고 한 10번만 일단 주사위를 던지도록 할 건데, 이때 a라는 값은 랜덤을 임포트 해야 되겠군요. 남이 만들어 놓은 괜찮은 녀석이 있어서 랜덤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속에 명령어가 잔뜩 있거든. 불러와서 내가 좀 오늘 좀 쓰려고. 랜덤이란 상자에 들어있는 랜덤 인티저라는 애를 불러와서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0으로 할까? 뭐 이렇게 앞면 아니면 뒷면을 1과 2로 볼게.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1은 앞으로 2는 뒤라고 좀 생각을 잠깐 할게. 그럼 이제부터 10번 정도 있잖아. 계속해서 주사위가 던져지는 효과가 나. 동전 던지는 1, 2, 1, 2, 1, 2, 1, 2, 1, 2. 잠깐 보여줄게.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 진짜 10번이 될 때까지 네, 잠깐 나이스. 근데 자꾸 내가 주사위라고 아까 동전인데 습관이 돼서 보세요. 이 자기 맘대로 던진 거야. 1, 2, 1, 2, 1, 2, 1, 1, 2, 1 자기 맘대로 던진 거야. 내가 그래서 니 한 번 더 던져볼래? 그러면 다른 답이 나와. 이번엔 1, 1, 1, 2, 2, 2, 1, 1, 2 주사위 정말 동전을 던진 거야. 참. 던질 때마다 계속 달라지거든. 내가 옆으로 가게 할까? 좀?
컴마를 찍고 AND를 땡땡 하면은 밑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답이 옆으로 가게 될 거예요. 좌르르 2111, 21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번 또 하면은 또 아까랑은 다 1이 나올 확률이 계속 변해. 와 이거 운 좋다. 지금 1이 7번 나온 거야. 그지 않니? 그럼 지금 10분의 7이야. 1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야. 이게 말이 돼? 좀 이상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10번 실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10번은 좀 조그만 거야, 실험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제 세울게. if 이러는 동안 a 값이 1이 나오면 뭐라 그럴까? a 썸은 a 썸 플러스 1 해서 셀게요. 하나씩 a가 몇 번 나오는지를 셀게. a를 세는 거를 0으로 정의하고 b를 세는 거를 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if 해가지고요. A가 이번엔 2가 나왔어. 그러면 B썸으로 해가지고 뒷면이 나오는 걸 세는 거다라고 좀 할게. 여기까지 괜찮음? 그리고 다 끝나면 프린트 A가 몇 번 나왔는지 B가 몇 번 나왔는지를 세는 거거든. 어디 오 S가 나왔네 진짜. 땡큐. 몇 번 나왔는지만 이제 궁금해. 어차피 나올 테니까. 4번 하고 6번 나오고 또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오 망했다. 아 슬프다. 네, 다이스를 찾아가서 다시 열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뭐. 좀 귀찮다. 내가 보통 요거 이제 while문을 써가지고 내가 입력할 기회가 없구나. 일단 요건 됐다. 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 기본적으로 매번 돌아갈 때마다 셈을 할게요. 그 횟수니까 카운트를 매번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더해. 그럼 몇 번 내가 실행하는지 알거든. 뭐 아이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해요. COUNT가 빠졌네. 그렇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카운트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확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했고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지금 0.3, 0.7 이렇게 나오지, 그지? 또 한 번 또 하면 1이 나온 거, 2가 나온 거 횟수가 틀리니까 요건 잘 나왔네. 근데 뭐가 진실이지? 그래서 우린 2분의 1로 믿고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종종 자주 있잖아. 해다 보면 계속 달라지니까. 그지? 조금씩 계속 왔다 갔다. 근데 100번 하잖아? 그럼 이제 0.48, 0.52 둘 다 2분의 1 훨씬 가까워진 거야. 아까 0.3보다는 0.48이 2분의 1이 훨씬 0.5가 나오고 다시 0.39가 나오고 61이 나오고 54가 나오고 46이 나오고 막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100번씩 시행하는 거를 있잖아. 100번씩 시행하는 걸 한 10번 정도 시켜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 좀 발전시키는데 1000번 해볼까? 10,000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거의 한 10대 번 계속 0.5만 나와. 아까는 막 5가 좀 빗나갔지, 그지? 자, 0.499, 0.500 거의 0.5에 정말 가깝거든요. 한 번 더 하잖아?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498 정도. 또 하잖아? 0.500, 499. 지금 네 번째 하는 중인데 0.5에서 거의 빗나가지 않고 나오고 있어. 10만 번인가 이게? 그치? 0.5, 498, 497. 어이, 뭐 좋네. 거의 10번을 해도 거의 0.5에서 정말 조금씩밖에 안 왔다 갔다 해요. 뭐야. 많이 했더니 처음에 관찰했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걸? 이게 뭐지?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많이 하면 수학에서 놀게 돼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실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이 더 잘 맞아들어. 그러니까 수학이
좀 거대한 구조에 적용이 되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한두 번 뭔가 수학관 좀 다르게 나왔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싫어? 너무 적게 했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 큰 수의 법칙이 되게 쉬운 거지만 또 사람을 되게 안심시켜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주면 돼. 다음 시간은 이제 확률의 기술적, 계산의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푸는 거야 라는 좀 교과서 위주의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 좀 재미는 없어. 아무튼 이렇게 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얼른 짜서 컴퓨터를 시켰어. 10만 번씩 연습하는 게 되냐 사람이. 시켜야지. 이제 나중에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막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막 결과를 내고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진짜로 뭘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일이 어떻게 돌아? 시뮬레이션? 무슨 일을 해보기 전에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미리 결론을 내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지금 돈 들었니? 시간도 많이 안 잡아먹었잖아. 물론 복잡한 거 돈이 많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100억짜리를 덜컥 하는 거보다는 한 5천만 원 1억 투자해서 예비로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럴 때 이런 이제 확률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게. 이걸 뭐 배워서 어디다 써? 막 이런 선생님도 계셔. 좀 말문이 막혀. 아니 분명히 쓸 데가 있어서 만든 건데 이런 건 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아마도 정말 그걸 안 쓰는 그런 사회도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잖아. 안 쓰는 곳에 살고 계신 건가 봐. 쓰는 사람들은 또 엄청 써. 또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데려가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저기 언어는 파이썬으로 지금 잠깐 한번 해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